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높은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현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3월의 어느덧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1분기가 훅 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러네, 1분기네요. 연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러다가 그냥 반년 갔다는 소리 금방 나올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보통 이렇게 1분기가 지날 때쯤이면 이제 추석 준비해야 되고 크리스마스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앞서가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영화인들의 최대 축제라고 할 만한 행사가 있었죠? 네,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네. 시간으로는 27일이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9시 오전 9시부터 이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어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쏟아지는 뉴스를 통해서 예. 아카데미 시상식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이 올해는 좀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눈치채실 만큼. 아니 이제 아카데미에서 자꾸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요. 우리나라 예. 한국 배우가 자꾸 등장하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남의 이슈가. 일이 아닌 것처럼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자기네들끼리 하고 알겠지 하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하는 행사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슈도 많았고요. 예, 그러게요. 네. 윌 스미스 이슈가 이슈를 만들기도 제일 했죠. 컸죠. 근데 예. 이제 그 전에 정말 영화제에서 나름 긍정적인 이슈들을 조금 꼽아 보자면 예. 저희가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람의 환경, 행태 자체가 이제는 진짜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걸 시상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상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 네. 후보 중에 거의 절반이 OTT 오리지널 영화가 차지를 했고 예. 또 올해 올해 이 작품상을 받은 작품도 애플 TV 플러스가 만든 코다라는 작품이 네, 수상을 맞아요. 하면서 네. 엄청난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카데미를 계속 이제 문을 두드렸던 건 넷플릭스였는데 가장 영예의 작품상을 이제 후발주자인 애플 TV 플러스가 가져가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이제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어떤 작품의 퀄리티가 거의 비슷해졌다. 더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앞으로 쏟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소식 들릴 때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만약에 제 집에 있는 TV에 관계망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네. 이미 OTT 몇 개 서비스 가입했는데 이제 또 가입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이거는 친구 거 공유하고 이건 누구 거 공유하고 아주 복잡해졌어요. 엄청 복잡해졌죠. 이게 또 고민스럽게 만드는 소식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셔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앞으로는 이 OTT 이제 서비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시는 사용자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계정을 공유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서비스 사용 방법을 OTT 업체들이 막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네.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남미 3개국을 약간 테스트베드처럼 해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아이들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는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거 이제 그게 가능한 그렇게 그 추가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방식을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보고 있대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그 회사에 만약에 그 경제적으로 이익이 크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그런 방식을 이제 도입하게 될 우려도 있는 거죠.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은 그렇게 네. 하려면요.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될 거고 개인 정보를 활용해야 그렇죠. 되는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맞아요. 예.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사용자들이 그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반대 의견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튼 조금 더 이제 아카데미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한국 네. 배우 얘기하셨지만 올해도 윤여정 배우 진짜
너무 훌륭한. 아,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멋있으실까? 저는 보면서 아 정말 멋진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시겠지만 봉투를 열 때까지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후보는 알고 있지만 네. 그런데 이 코다라는 작품이 심지어 이 그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딸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실제로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들이 출연을 했고 네. 물론 그 배우가 후보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유력한 남우조연상 후보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사전에 이제 그 배우가 수상을 할 수 있다면 관련돼서 이제 수어를 미리 준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배우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트로피를 옆에서 들어주면서 원활하게 수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은 정말 이렇게 우러나오는 자세가 아니면 그렇죠. 예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나오기 힘든 모습이라 그 모습에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감동받고 좀 새로운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이벤트가 소동이 벌어지는. 네, 윌 스미스가 그 어떤 자신의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한 시상자를 이렇게 뺨을 때리는 사실 폭행. 아내와 관련해서 뭐 예. 탈모 문제를 얘기했었다면서요. 맞아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네. 연기 인생 최초의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한 20분 있다가 받아버렸죠. 조금만 참지. 그러니까요. 역사적인 그 순간에서 네. 소동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여론 같으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들끓었을 텐데 네. 외국 여론도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아카데미 쪽에서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네. 94년 역사상 정말 초유의 폭력 사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의 대응이 자기들이 미흡했다라는 사과를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이후의 후폭풍은 조금 세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폭력의 현장이 그리고 또 이제 언어 폭력도 좀 있었고 이 현장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그냥 생중계가 그러게요.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 입장에서 정말 당혹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크리스록이라는 코미디언이죠. 이 무대에 올라서 이제 농담을 한다고 자기는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윌 스미스의 아내 예. 탈모를 앓고 있어서 근데 이것도 약간 자가면역증에 의한 질병이래요. 불가피한. 네, 예. 그래서 삭발한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떤 영화의 주인공 같다, 뭐 G.I. 제인 2를 찍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고 이제 사실은 거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윌 스미스는 약간 그냥 불쾌하지만 유머로 넘기려는 듯이 웃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너무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얼굴이 굳었고 그걸 보고서는 뭔가 제가 항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무대 위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폭력이라는 좀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난 거였고. 윌 스미스는 굉장히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네.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었던 사실 걸로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윌 스미스처럼 대중적으로 굉장히 친숙하고 사랑받는 배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런 슈퍼스타 중에. 그래서 자신의 가장 영예로운 날을 폭력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그의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그 하루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하대요. 그러니까 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 옹호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 스미스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제 폭력을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그 여론이 미국 내에서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고소의 나라잖아요. 네. 이 정도의 사건이면 사실 고소 사건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 크리스 락이랑 윌 스미스 가족들은 뭐 몇십 년 동안 가장 절친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옛날부터 사실 할리우드 안에서 이렇게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겪는 네. 또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는데 그래서 크리스 록도 윌 스미스를 개인적으로 고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미국 연방에서도 사실은 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를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예. 기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지금 아카데미는 굉장히 고심을 하는 중이고요. 대신 좀 아이러니했던 건 크리스 록이 바로 그러니까 3일 뒤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31일 날
이 자신의 스탠딩 그 개그 스탠딩 코미디 쇼를 네. 런칭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티켓 값이 무려 10배가 오르는. 아 그래요? 예, 크리스 록이 분명히 그 아카데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쇼에서는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되게 높아지면서 예. 그 티켓 값이 막 10배를 치솟는 일이 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참. 근데 어쨌든 윌 스미스도 또 상 받고 난 다음에 또 눈물을 흘렸다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아카데미 그러니까요. 상이겠어요. 이번에 게다가 이 킹 리차드라는 작품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이 작품은 윌 스미스에겐 거의 숙명 같은 작품이기도 해요. 숙명 같은 작품. 네, 왜냐하면 이 킹 리차드라는 작품이 이제 굉장히 여러 부분, 6개 부문에 이제 후보로 올라 있었는데 왜 이 작품을 자신의 숙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위 백인 중심 사회에서 흑인 커뮤니티가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을 성공하게 하기 위한 부모 세대의 고통. 에 대한 부모 세대 어떤 눈물겨운 노력. 예, 그 피나는 이야기를 한 작품이거든요. 예. 근데 이 킹 리차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정말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죠. 비너스 윌리엄스, 세레나 윌리엄스를 키운 아버지. 아, 그 실제 실화를 배경으로. 예, 실제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 리처드 윌리엄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런 환경에서 그럼요. 자라났고 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 아니죠. 더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뭐 그 사실 그 수상 소감에서도 내가 아직도 그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만큼 나는 그 캐릭터에 몰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이제 킹 리차드의 주인공인 리처드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그 훈육 교육법을 가진 아버지였어요. 뭐 얼마나 그 사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참 극성 아빠야. 극성 이렇게 또 아빠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극성 아빠가 맞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정말 왜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테니스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려 78페이지에 이르는 챔피언 육성 계획을 미리 짜놓을 정도로 좀 독특한 아버지예요. 네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았던 게 아이들을 전통적으로 테니스 강자로 교육시키는 방식을 거부하고 예.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선 이거 아동학대라는 신고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엄혹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또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그 소위 말해 테니스 육성 과정과는 다른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국 아버지의 꿈대로 세계 테니스계를 제패하는 정말 제왕들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 아버지의 방식이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세상이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던 한 가족이 각 그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존중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었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무시했지만 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은 존중받게 키울 거야. 라는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굉장히 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캐릭터라서. 한국의 부모님이 자꾸 떠오르는데. 네, 맞아요. 교육, 그 훈육. 예,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관객들이 보시면 되게 많이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돼. 네,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통은 하는 방식하고 비슷한 엄청 그런가요? 그랬죠. 스파르타식 같은 그러니까 엄청 혹독한 교육열을 보여주는 아버지라는 점에서 그것도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그러니까 그 되게 모순적인 감정인데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네, 이해는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특히 네. 이 테니스가 워낙 백인 중심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테니스라는 종목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이들의 성공이 단순히 나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흑인 커뮤니티 그리고 흑인 소녀들의 꿈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사실 윌 스미스 경우도 자기가 누군가의 꿈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연예인 생활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회에서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진짜 정말 좀 약간 빙의된 것처럼 굉장히 잘 연기를 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지금 국내 개봉을 네. 했죠. 예, 지난주에 마침 또 아카데미 특수를 노리고 개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카데미 이슈도 커지고 하니까 네. 얼마나 연기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이제 극장에 좀 가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윌 스미스가 그 캐릭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건가요? 갑자기 본인 가족 얘기 스스로는- 나오니까 확 화가 나가지고. 맞아요. 본인 스스로는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 막 얘기할 정도로 약간 자기가 그 캐릭터에서 못 벗어났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 청취자 조성빈 님이요. 한국 골프 대디 생각납니다. 김진희 님이 한국에 피가 흐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인종적인 차별은 있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네. 우리는 너무 경쟁 위주로 키우는 것 같아서 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 차별을 딛고 맞아요. 뭔가 성공을 이루는 스토리로 네. 이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근데 그 약간 모순적인 모습까지도 굉장히 잘 담고 있어서 그러네요. 거기에 모순과 우리의 네. 모순이 겹치는 측면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윌 스미스는 그동안에 작품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진짜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아카데미에도 3번이나 후보로 올랐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작품이 이거였어요. 원래 이제 되게 악동 같은 캐릭터였다가 되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한 작품이 이제 행복을 찾아서라는 행복을 찾아서 작품이었죠. 개봉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오래됐죠. 이 작품 벌써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5살이던 자기 아들, 실제 아들, 제이든 네. 스미스랑 같이 출연을 해서 역시 실화 주인공을 연기했었죠. 모든 것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거의 이제 길거리 생활을 하다시피 생활을 하면서도 성공에 대해서 한 발짝 나아가는 그 꿈을 버리지 않는 그 주인공을 연기했었죠.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의 또 실화를 바탕으로 했었는데, 그죠, 완전 빈털터리에 이제 망했다가 네. 최고의 이제 투자 그 컨설턴트로 성공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었는데, 뭐 직업이 뭐였었죠? 원래는 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외판원이었어요. 판매를 하다 영업사원을 하다가 그것도 굉장히 크게 실패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 나가는, 그러니까 누구도 너는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작품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누구도 너에게 너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못하게 해야 해. 그게 나라도 아버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한 부모. 그렇죠. 아니,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그 홈리스가 돼야 되는 처지가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 장면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아이를 어디 따뜻한 선 재워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네. 난방이 조금 되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재우는데 이제 밖에서 누가 사람이 들어올까봐 되게 조마조마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연기하면서 이때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아마 너는 못해라는 말을 절대 세상이 나한테 하게 하지 않겠어라는 그 말은 아마 윌 스미스가 자신에게 스스로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쌓아왔던 그런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스스로 좀 행복을 날려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윌 스미스의 삶이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네,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래퍼로 성공을 먼저 했고 악동 배우로. 맞다. 악동 배우로 성공을 했고 그 네. 뒤로 이렇게 점점 연기파 배우로 또 자리를 잡아갔죠. 윌 스미스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예전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에서 악동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나와가지고 네. 약간 좀 비호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있었을 텐데. 실제 점점점 그런 모습이 아닌 쪽으로 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그나저나 아카데미 이 폭행 사건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몇 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선포는 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징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징계를 줘요? 네, 아카데미가 이제 회원들을 자격을 주잖아요. 근데 네. 회원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지 매체들은 좀 보고 있고요. 트로피를 이제 수상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상 트로피까지 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회원들이 모인 건데 네. 회원 자격이라고 해봐 영화 출연 못하게 무슨 뭐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출연 정지 뭐 네. 이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아카데미 회원으로서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격 자체를 명예로운. 예, 박탈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결론이 좀 잘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좀 사과할 일 있으면 또 사과도 하면서 윌 스미스 맞습니다. 워낙 뭐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좋은 연기 더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자,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